경험을 하는데 이거를 학문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분이 칙센미야이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칙센미야이 교수가 몰입에 주목한 거는 이분은 원래 창의성을 연구하던 분이에요. 창의성을 그래서 커다란 창의적인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근데 그 공통점이 다들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창의성을 연구하다가 몰입으로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몰입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몰입이라는 현상을 이제 학문의 영역으로 바꿨죠. 특히 이제 심리학에서.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연구 방식이 있습니다. 연구 방식이 있고, 저는 뭐 칙센미야이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을 읽고 몰입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까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가진 잠재력을 100% 불태우면서 살아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걸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불태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지적 능력을 100%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연구하다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결과가 나오면 뭐 예전 같은 거 조금 생각하다가 이제 포기했는데 그 일부러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서 생각을 하고 샤워하면서 생각을 하고 일부러 1초도 쉬지 않고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제 머리가 온통 그 생각으로만 채워진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되면 제 머리가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고 기분도 좋아서 그런 상태에서 몇 주일 보내면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뭘 알았냐면 우리 두뇌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두뇌를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몰입도를 올려서 내 머리를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상태가 힘든 것이 아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 이제 얼룩말이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안 하면 잡혀 먹히죠.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급할 때 저런 비상사태에서 이제 발휘되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다 멸종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의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의식이 이렇게 산만했다가 이렇게 쫓길 때는 완전히 한 가지만을 생각하죠. 오만 가지. 그거밖에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몰입에 관심이 있냐면, 얼룩말이 이 상태보다 더 잘 달릴 수가 없어요. 저게 얼룩말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약에 만든다면, 저렇게 교육에 적용이 된다면은 금방 발달하겠죠. 그죠? 어떤 능력이 금방 발달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이라는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의식이 산만한,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이런 산만한 상태에서 고도로 집중된 상태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엔트로피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그냥 이렇게 산만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라는 게 엔트로피가 높다. 그러니까 이런 산만한 상태에서 고도로 질서정연한 상태로 가는, 그러니까 낮은 엔트로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엔트로피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질서정연한 데에서 무질서하게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퍼지는 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퍼지는 담배 연기를 모으는 거는 힘들죠. 그죠? 마찬가지로 집안이 어질러지죠. 그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저절로 어질러진 집안이 정돈되는 걸 보셨습니까? 저절로?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산만해질 수는 있지만 저절로 집중해지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거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이상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냐?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을르게 돼 있고 항상 쫓기게 돼 있고 수동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게을르고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공부를 잘하는 건 아주 이상하고 예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가. 이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좋아요. 기량이 올라가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기분도 좋단 말이죠. 저 상태가 되면. 그래서 막 얼룩말이 사자한테 잡히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얼룩말은 저거를 즐기게 돼요. 네. 그전에는 삶이 무료였는데 이거는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일부러 만듭니다. 일부러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전자오락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죠. 그런 우리가 스포츠를 발견하는 이유가 저런 스포츠를 하면서 이런 상태로 가요. 근데 속도는 이게 더 빠르죠. 이거는 순식간에 되는데 이거는 순식간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주로 피드백에서 되는데 내가 쳤는데 성공이다 그러면 짜릿하고 실패다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것을 그 자극 하나하나는 사자한테 쫓기는 것보다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자극이지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서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오락을 처음부터 몰입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자적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러면서 몰입도가 올라가는데 내가 해야 할 일 학습에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오락은 내가 하는 행위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만들어줘서 성공이면 기분 좋고 실패면 짜증이 나요. 둘 다 큰 자극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해가 안 가. 안 풀려.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몰입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피드백이 없을 때가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리기가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드백이 없을 때 몰입도를 올리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 피드백이 없는 몰입이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드백이 없는 몰입.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을 때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삶은 정복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는데도 내가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어. 피드백이 없는데도. 그러면 삶은 정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정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능력, 그 몰입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화두를 잡을 때 화두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풀려버리면 몰입도가 끝까지 안 올라가서 삼매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풀리는 문제를 줍니다. 그런데 좋은 화두가 뭐냐면 절대로 안 풀리지만 나한테 호기심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문제는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이먹고 뭐 이런 화두죠. 그때는 피드백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피드백이 없는 몰입을 계속하면서 선 상태로 들어가요. 삼매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몰입이 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그 몰입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피드백이 없는 거에 장점이에요. 제가 하는 몰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는 걸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건데 거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피드백이 없더라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 몰입도가 오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다 결과만 가지고 내가 1시간 동안 생각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뇌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 뇌. 우리가 몰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습에게 적용을 하면 다 재미있게 잘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몰입을 의도적인 몰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 피드백이 있는 몰입만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몰입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야 이제 산행을 하죠.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엔트로피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근데 산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럼 왜 그 일이 벌어지느냐? 왜 산행은 힘든 건데 왜 그 사람들 미친 거냐? 왜 산행을 하느냐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산행 이때가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기분 좋다. 그리고 이때 힘들지만 끝까지 이게 계속 죽을 만큼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재밌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정상까지 올라가서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데 1시간 공부하고 과목을 바꾸면 내려가는 겁니다. 또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래서 항상 공부는 힘든 거니까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싫지만 굉장히 하기 싫은 거지만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긋지긋한 거지만 해야 하는 것. 이렇게 한 거죠. 정상을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은 산만 보면 지겹다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상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오르막 가다가 내려가고 또 영어라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정상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겹고 이런 거죠.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거죠. 오르막만 경험한 거죠. 그런데 몰입도를 올리면 좋은 상태가 됩니다. 좋은 상태. 근데 그 상태가 한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실제로 이거를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산할 때 땀을 흘리기도 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그 정상에서의 즐거움을 자꾸 경험하면 공부하다가도 지금 몰입도가 낮아서 올라가 굉장히 힘든데 아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몰입도가 낮구나. 이제 이렇게 지겹고 막 진전이요. 근데 몰입도가 올라가면 재밌다는 걸 아는 거야. 끝까지 올리는 거죠. 올려서 재밌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마스터를 하는 거죠. 내가 뭐